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매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한다. 막스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오케이 됐을 때 매수가 들어가고, 반대로 이런 게 이건 이렇게 되겠네 해서 매도를 들어간다. 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지, 의사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뤘고요. 그리고 조금 팁 같은 거, 제가 매매하면서 깨달은 팁 같은 것들 정리해서 한번 형님들한테 한번 강의를 하려고 적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매매를 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케이가 돼야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 시간의 여유. 저녁 10시 이후에 최소 4시간 정도는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차트를 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있는가. 이제 낮에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막 피곤해, 빨리 자고 싶어,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참 힘든 건데 본업을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본업을 너무 빡세게 해서 힘든 상황에서 매매를 해봤자 어차피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빡세요. 그래서 저녁에 이 밤 시간에 내가 적어도 새벽 2시까지는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두 번째, 손실에 대한 이성적 대응. 매매하다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이 지존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10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나면은, 아니 내가 씨부레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20만원 30만원 벌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 난다? 눈깔 뒤집혀. 무조건 복구해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됩니다.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맨날 플러스 납니까? 오늘 딱 처음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손실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오케이,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는, 하지만 대신 수익 날 때 더 많이 벌어오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해외 선물 난이도에 대한 수용, 시간, 노력을 할애. 해외 선물 계좌가 1년 뒤에 까봤을 때 수익 나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5% 안에 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님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있어야 뭐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을 쓸 수 있는 분들, 반대로 시간도 없고 그렇게 노력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놓고 어찌 되겠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잃을 때 많이 잃을 수 있습니다. 벌 때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레버리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시장에 대해서 잃을 때 많이 잃을 수 있겠지. 내 시드 대비 30%, 50%, 70%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번다면은 내 시드 대비 300%, 400%, 500%를 벌어올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와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드가 있어야 돼요. 여윳돈,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 중에 여윳돈으로 해야 마음의 안정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더 잘 됩니다. 남의 돈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공하기 힘듭니다. 불안하거든요. 수익은 빨리 자르고 싶고 손실은 어찌어찌 버텨가지고 남의 돈인데 잃으면 큰일 난다 해서 손실을 끝까지 버티고 있죠. 그러다 다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 중요합니다. 시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여윳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못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어도 3개 이상에는 난 이거는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5개가 다 오케이가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5개가 다 안 되더라도 한 3개 정도는 적어도 오케이가 돼야 되고요. 3개이신 분들은 5개가 되기 위해 내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님들, 매매는 언제 해야 됩니까? 자, 오전장, 오후장 이렇게 나스닥 그리고 본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오전장에 나스닥 거래량이 정말 부족합니다.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오전장부터 이제 나스닥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항생이나 뭐 코스피 선물이나 다른 걸 하십시오. 거래량 없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에서 하지 않는다. 웬만해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 오후장에는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후 한 5시부터 유럽장이 움직이면서 미장에도 조금 영향이 주면서 나스닥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별로 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로도 하셔도 되고요. 유로스톡스 하셔도 되고요. 골드 오일 이때부터 하셔도 됩니다. 나스닥은 적어도 9시 이후부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저녁 9시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전장, 오후장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하지 말고 오전에는 항생을 하고 오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말을 하냐. 매매의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면은 무조건 영매매입니다. 만약 안 움직인다는 거 뭡니까? 위아래 한다는 거죠. 그럼 올라가면은 숏치고요. 내려가면은 롱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매매를 기본으로 깔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데 간혹 재수 없게 오전장, 오후장에 원웨이로 터지고 그거를 오전장에서 위로 갔는데 오후장에서 또 올려. 미장에서 또 올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무조건 죽어. 손절을 잡기가 힘들어요. 되돌려 주겠지. 안 되돌려 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무조건 뒤지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원웨이가 터지면은 무조건 죽기 때문에 오전장, 오후장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지지 라인만 찾아두고 거기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딱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오전장, 오후장에. 세 번째, 다음으로 일봉, 분봉, 틱 요거 세 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봉은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어디를 도전하려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스닥이가 지금 16,000이죠. 직전 고점이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올타임 하이 코로나 고점 17,000 자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을 모으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봉에서는 얘가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17,000이라는 코로나 때 그 고점을 넘기 위해 도전하려고 여기 와 있구나. 네, 어느 상황에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20분봉, 240분봉이 있는데요. 트렌드를 체크합니다. 올라가는 흐름인지, 올라갈 때 어떤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 연속성, 추세 라인이 계속 깨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분봉, 15분봉 제가 제일 주로 많이 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외의 진입 자리를 확인합니다.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요런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생겼고요. 그러면 이 자리가 16,000이죠. 16,000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16,000 매수를 기다려보는.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가 나오면은 여기서 보면은 또 한 995, 10포인트 내외죠. 그런 식으로 진입 자리를 찾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 내외로 자리가 나오는 뚫어놓고 그 다음에 눌림을 주는 그런 자리를 찾는 역할.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외의 진입 자리를 찾는 걸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틱 차트. 제 화면 왼쪽 위죠. 나스닥은 600틱을 봅니다. 자, 일단 틱은 왜 600틱을 보느냐? 원래는 한 470틱 그 정도를 봤어요. 근데 600틱이 이동 평균선에 더 잘 맞고 정확하게 지지 저항 변곡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서 600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틱은 차트의 횡보 구간을 캐치하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체크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이 단기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1분봉. 1분봉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내외의 짧은 진입자리. 정말 짧은 진입자리를 내가 짧은 손절을 가지고 또 반대로 짧은 익절을 노리면서 정말 짧은 단타를 하려고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1분봉 보면서 들어가면서 손절은 뒤지게 길다? 잘못됐습니다. 1분봉 보고 들어갔으면 손절도 뒤지게 짧아야 돼요. 그리고 진입자리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입자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음, 자, 방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방향. 네, 여기서 방향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대세, 추세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가장 잘 못하는 건데요. 자, 방향, 대세 추세를 확인하고 순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저는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 뭘 생각합니까? 가격을 생각해요. 숫자. 몇에서 삽니까? 몇에서 팝니까?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맞죠? 저 나스닥 몇에서 샀는데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서 손절 쳐야 되나요? 또 반대로 수익 나고 있어. 어디서 익절해야 되나요? 몇에서 익절해야 되나요? 그 숫자를 찾으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절 자리, 손절 자리, 진입 자리 그 숫자를 찾으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워렌 버핏도 몰라. 파월도 몰라요. 정확하게 숫자 몇을 찍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정확하게 몇을 찍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쫓아간다? 잘못됐죠. 정답이 없는 거를 왜 찾으려고 합니까? 물론 저도 이걸 알면은 너무너무 좋겠지. 몇을 찍고 빠진다? 정확하게 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걸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그 숫자가 고점이었고 저점이었어요. 지나고 봐야 아는 건데 그 지나고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본다? 빡셉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숫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을 찾고 방향대로 가는 거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딩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가격을 주기 때문이죠. 그 정확한 가격을 받아서 매매하셨을 때 돈을 버셨습니까? 저도 들어가 봤고요. 초창기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있었어. 리딩방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리딩방 10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저 돈 못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돈 법니까? 돈 못 벌죠. 돈 못 법니다.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한테도 카톡이 막 와요. 리딩방 하냐고요. 리딩방 안 합니다. 리딩방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저도 모릅니다. 그 숫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자, 가격을 딱 찾는 거는 손절 자리. 내가 어떠한 구조를 거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절 자리를 찾는 위주로 방향을 찾아야지 정확한 진입 자리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은 올라갈 때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르고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오버슈팅이 항상 나와요. 방향만 맞고 손절만 잘 지킨다면은 좋은 손익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형님들 어떻게 수익을 냈습니까? 차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제 방향대로 갔을 때 오래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자, 방향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방향이 나왔을 때 제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방향성에 대한 매매보다는 1분봉, 5분봉, 3분봉 이렇게 짧은 분봉을 보면서 매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과 숫자에 반대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숏치죠. 내려갈 때 롱치고요. 그렇다고 조금 또 수익 나면 다 팔아버리죠. 또 많이 많이 올랐으니까 롱 포지션 수익 나고 있는 거 짧게 익절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숏밖에 못 치죠. 그러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고 있는 열차를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자주 잘 못 버는 이유가 좋은 자리에 들어갔어도 짧게 털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면은 이 숫자만 따라가서 짧게 익절하고 짧게 손절하는 그런 매매를 무한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짧은 대부분의 하시는 매매로 하면은 수익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차트가 방향성이 없이 위아래로 짧게 움직이는 날. 저는 그때 손실이 납니다. 보통 저는 그때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나요.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이번처럼 크게 딱 나와줬을 때 그거 다 복구하고 큰 수익으로 플러스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또 저는 벌었어요. 맞죠? 또 벌었습니다. 반복음 더 꺼졌고 출금도 더 했고. 하지만 여러분들 매매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숏치고 물 타고 버텨서 수익 조금 보고 나오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매수 모으다가 또 수익 조금 보고 나오고 아니면은 털리고 그 반복이죠. 그러다가 재수없게 방향 세게 나오면은 그때 다 털리고. 이게 뭡니까? 하위 90%의 매매입니다. 정확하게 잃으시는 분들은 누적으로 잃으신 분들 99%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저처럼 매매해서 잃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 매수로 따라가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매도로 따라가다가 아니네 그렇게 잃죠. 저는 따라가다가 잃죠. 반대로 꺾다가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오는데 짧게 잃고 크게 벌어서 수익으로 나오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짧게 먹고 한 방에 크게 다 날려서 조금 큰 손실을 보죠. 여러분들은 시장을 꺾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방향을 정할 때 그걸 따라가려는 매매를 해야지. 시장이 방향을 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 숫자만 쫓아다니다가 너무 짧은 흐름의 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이 나는 그런 매매를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매매 의사 결정 과정으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트 120분봉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0분봉은 회색선과 중심선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합니다. 상단 회색선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회색선과 회색선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방향을, 또 회색선 아래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봅니다. 일단 120분봉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죠. 오른쪽 위, 제가 항상 오른쪽 위에 틀어놓는 게 120분봉입니다. 그래서 요 회색선 이번에 처음 깼어요. 최근 들어 계속 지지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이제 낮에 깨졌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죠, 회색선. 그래서 이제 회색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로, 회색선이 꺾였다, 회색선 아래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매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분봉. 13분봉 역시 회색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색선을 넘기면은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란 선을 몸통으로 깨는 캔들이 출현한다면은 그 해당 캔들의 저점이 다시 깨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요,
조금 애매합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일단 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놓쳤죠. 예, 보내줬죠. 저는 890 거기서 일단 한번 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이격도 크고요. 맞죠?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조금 필요해 보여. 이렇게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네, 신고가죠. 여기 17,000짜리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감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찐으로 올라간다면은 16,200 넘기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16,200 넘기는 게 아니라면은 숏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여기서 큰 배팅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이 큰 대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무 때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소극적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극적 매매가 뭐냐면요. 장 시작하고 13분봉 캔들이 몇 개 생기길 기다렸다가 보통 저는 12시 15분 정도를 중요한 타이밍으로 봅니다. 12시 15분까지 캔들 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캔들이 정한 방향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가는 방향으로 13분봉에서 근데 회색선 사이에서 놀 때가 있어요. 12시 15분까지 기다렸는데 13분봉 기준 상단 회색선, 하단 회색선 사이에서 놀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직 방향을 제대로 못 정했네 하면서 조만간 정하지 않을까 하면서 째려보면서 네, 방향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소소한 팁, 형님들 소소한 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